안녕하세요. 한글 여행 아리랑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역사적인 문제 인식인데, 이 일본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하고는 참 애증의 내지는 뭐 증오의 관계, 이런 것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참 슬픈, 아픈, 가슴 아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해놨지만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여기 이제 결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픈 역사를 우리에게 남겼죠.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은 결례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역사를 진지하게 좀 이렇게 뭐 탐구하고 공부해 봄으로써 일본이 우리와 어떤 이 형제, 이 동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오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그런 우리가 이제 국가 내지는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일본을 일컬어서 일본 사람들 스스로가 말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니폰이라는 말을 써요. 니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제 뭐 축구 경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외치는 구호가 니폰이라고 외칩니다. 니폰. 그래서 이제 니폰이 어떤 뜻인가 봤더니만 뭐 힘찬, 바람직한 이런 것이 이제 이 니폰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일본을 상징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을 니폰을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실담어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이 일본에도 많이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수도명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우리 말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사카만 해도 우리가 그냥 오사카니까 오사카인데 그게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실담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일본에 남아있는 많은 지명들이 다 우리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살았던 그 어떤 뭐 조상 위의 사람 윗대들은 다 우리 동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도의 이름 지명들을 그렇게 남긴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역사가 많이 좀 이래 바뀌고 변질이 되고 이래가지고 한일 관계가 참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가 더 근본 뿌리를 찾아가는 의미에서 역사 인식을 가짐으로써 한일 관계가 서로 이렇게 공존의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어떤 결례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 이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오재성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 오재성 어르신이 계시는데, 이 어르신은 우리나라 역사를 참 외롭게 연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10세기 이전에 우리 역사가 어떤 역사였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인터넷상의 유튜버 이래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고대사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시고 강연하시고 뭐 이렇게 유튜브 하시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역사를 연구하시면서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삼국사, 김부식의 삼국사와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썼다는 그 동의전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의전과 이 삼국사를 통해서 우리의 10세기 이전에 우리 역사의 어떤 무대가 어디였느냐,
그것을 이렇게 증명하시는 그런 이제 유튜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륙사관. 대륙사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은 어쨌든 이 불행하게도 한반도라는 반도사관 속에 우리가 지금 그냥 아주 그냥 머리에 뇌리에 박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 반도라는 말을 처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심어준 말이 뭐냐면 한반도. 그러면서 한국은 반쪽짜리 섬이다. 그래서 반도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심어줬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뭐 참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뭐 한반도의 평화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누가 심어놨냐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일본이 조금 참 좀 어떤 면에서는 좀 탐욕적이고 좀 어리석은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든 역사 속에서 역사 인식이라든지 상황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반도라는 말을 그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게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냥 뭐 대한민국 그러든지 우리나라 하든지 그래야지 이 한반도라는 말을 쓰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어떤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반도라는 말을 우리 뇌리에 자꾸 이제 새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유념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반도 국가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요 대륙 사관을 가지고 있었고 대륙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지도에 그려져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르신은 이제 역사를 탐구하시면서 여기 보시면 이 어르신이 보면은 이런 이제 고 지도를 통해서 삼국사와 동이전에 나타난 지명들을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역사가 어떻게 10세기 이전에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 연구를 하셨는데 보면은 여기 이제 뭐 낙랑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낙랑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고구 뭡니까 이 부여가 있고 고구리가 있고 이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가 있고 그 다음에 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도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줄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고구리의 위치가 어디냐? 이 어르신은 역사적인 지명을 통해서 이쪽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백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쪽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산동반도라고 합니까? 이쪽 영역에 백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신라, 이게 이제 사로신라 이 위치인데 여기로 이분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가 어디 있었느냐? 이쪽에 있었다는 것이고 외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가 일본인데 이 외가 나중에 이 대만 쪽으로 건너가서 여기서 이제 일본이 된 건데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이 외가 오늘날 일본, 현재 오늘날 이쪽에 이제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외가 이렇게 이제 변화를 시킨 거죠. 변화를.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라는 역사를 이제 지금 이제 써오고 있는 건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원래는 외는 지금의 이 위치가 아니라 이쪽 대만의 위치, 여기가 외의 위치였다. 그 역사적으로 이제 이분은 이제 증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문서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뭡니까 이 고지도 뭐 이게 우족도인가 이 우족도라는 지도를 통해서 지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오늘날 이 대륙 이쪽에 황해 서쪽에 이 대륙에 이 위치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고구리 이거 우리 뭡니까 뭐 우리 역사죠. 백제 우리 역사죠. 여기 사로신라 지역 이거 우리 역사죠. 가야 역사 이거 다 가라 역사 우리 역사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동이라고 했던 겁니다. 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이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 말씀에 의하면 일본도 우리 동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구리, 백제, 신라, 가라, 웨, 이 웨라는 게 일본인데 이게 다 동이라고 중국 사람들 이제 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에 사는 사람들 다 동이라고 지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이는 같은 결의, 같은 민족, 같은 결의죠. 결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본도 우리 동포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도를 조금 이제 줄여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고 이쪽이 일본이 위치해 있는데, 여러분 인구의 이동이라는 게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이 일본도 결국은 우리 선조들이 가 있었던, 건너간 그 땅이다. 그건 뭐 자연스럽게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정말 한일 관계가 너무 이렇게 정말 어떤 증오 또 어떤 그 왜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역사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일본인 또한 역사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정말 이 뭡니까, 우리가 삶을 인류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함께 발전하는 공영의 그런 지혜를 좀 우리가 발휘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그럼 니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폰. 그들은 니폰 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외치는데, 그 뜻이 뭐 힘찬, 바람직한 일본이라고 하는데, 제가 실담으로 풀어보는 니폰은요 상당히 공교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니폰. 이게 이제 니폰입니다. 니폰. 이제 이걸 읽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니폰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혹은 니뿌나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니뿌나가 줄여지면 니폰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폰은 니뿌나이고, 니뿌나가 이제 뭔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예, 니뿌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 해요. 야 이쁘나 이리 오너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걸 이쁘나라 그러죠. 이쁘나 일로 와 그러잖아요. 그 이쁘나가 뭡니까? 그게 바로요 예쁘다라는 뜻입니다. 예쁘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언제 어느 때 우리 민족이 그쪽으로 이제 건너가면서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건너간, 일본 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쁘나 그렇게 한 거예요. 이쁜. 그거를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이거 여기서도 두음 법칙이 이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쁘다 하면 이게 사실은 틀린 거고요. 니쁘다 해야 되는 거야. 니쁘다. 아이 참 니쁘다. 뭐냐면 여기 실담에 니뿐이 있잖아요. 니뿐이 뭐냐면 이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참 내원. 어쨌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이제 그쪽 그야말로 섬이잖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그 섬으로 가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쁘다. 우리는 서로 이쁘다. 이렇게 하면서 니폰 이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말 속에 그냥 잠재돼서 일본 사람들에게 다 새겨져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본인들의 정신으로 알고 니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들의 상고 조상이 니폰이라는 말을 하도 쓰니까 그 자기 자신들도 그 말을 그냥 쓰면서 잘 이해를 이제 못하고 그냥 니폰 하는데, 그 니폰이 보니까 이쁜이에요. 이쁜인데 이게 니폰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일본은 가보진 않았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은 이쁜 나라라면서요.
사람들도 뭐 조각품이라든지 뭐 어떤 뭐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아주 아기자기하게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쁜 거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니폰은 뭐냐면 이 니폰 실다모 니폰 그 이쁘다는 뜻이에요. 예쁘다는 뜻.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쁠 겁니다. 예쁘고 이쁘고 그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다모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바가 뭐냐면 당신들은 정말 이쁜 나라다. 마음을 이쁘게 쓰고 삶의 방향을 이쁘게 갖고 그렇죠.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이쁘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민족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일본이다. 니폰이다 하는 사실을 꼭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니폰이라는 말 니쁘나에서 온 것이고 그 니쁘나는 보니까 우리말로 우리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이쁘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말을 고쳐야 돼. 이쁘다가 아니고 니쁘다. 니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다모 어원을 찾아가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일본은 어떤 우리가 증오의 관계에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좀 한국 사람들이 조금 마음을 넓게 열어서 그들도 우리 동포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니폰을 니폰답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해를 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폰은 이렇게 훈민정 음식 표기는 이제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미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단장을 하다, 몸과 마음을 아주 가지런히 단장을 하다. 일본 사람 하면 이런 생각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교하다. 이 공교하다는 거 공교하고 교묘하다. 이제 여기서 이 교묘라는 말은요, 어떤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아주 세밀하고 아주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런 거의 의미를 담아서 교묘하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쁘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이제 clever, pure, wise, skillful, adroit, purified mind and body. 몸과 마음을 정말 일본 사람들이 이쁘게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okay. Today I explained about Japan. Although we have created a hostile history, in reality we are the same people. However, although Japan is distorting history, I hope it will be corrected, and I hope that the Japanese people will explore history and recognize that they are our fellow countrymen. Japanese people call themselves Nippon. If I translate this into Sitam words, it means pretty. Nippon means elaborate and beautiful. I think that this is clearly the image and impression of Japan that does not deviate from this meaning. I hope that Korea and Japan will make history right and demonstrate the spirit of compatriotism and the wisdom and coexistence. Thank you.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도 큰 아픔을 주었던 일본,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니폰이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그들과 우리가 한 동포다, 결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 니폰이라는 말은 실다모 니뿐에서 간 것이고, 그 니뿐은 이쁘다, 예쁘다, 이 말의 뜻을 가진 말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그렇게 이쁘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산천이나 사람들이나 삶의 내용을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이쁘다 그렇게
느껴서 그 말들이 입에 밴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서 오늘날에 와서 일본이 그걸 그냥 이제 뜻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니폰 하면서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정서와 정신으로 이렇게 그냥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보니까 니폰은 이쁘다, 예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쁘게, 그 다음에 인류를 향해서 이쁘게, 우리 또 한국과 더불어서 한 결의 동포로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세계의 어떤 그 인류의 어떤 그 발전 공영에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쁜 그런 우리 그 결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역사는 너무나도 정말 참 가슴 아픈 역사가 많았는데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한번 가져보시면서 일본 사람들 또 스스로도 자기들에 대한 어떤 이 역사 인식을 좀 공부하시고 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동포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